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 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잠깐 왜 이런 거지? 왜 멍때린 거지? 방송이 처음이라. 아니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살짝 갔나? 그러게요. 네, 자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잡수다. 22번째 이야기 영상 프로덕션 편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저희 오늘 척척 박사님이 개인 일정이 좀 바쁘셔가지고 대타로 19회 편이죠? 네, 19회입니다. 19회 콜센터 편에 출연하셨던 작은맨님을 네, 반갑습니다. 1일 MC로 불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우리 잡스타 게스트 역사상 가장 천박했던 게스트가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젠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목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붕대 풀었어요. 네, 작업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뭐, 저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네, 술 약속이 있었는데 캔슬하시고. 없었는데요? 예. 좀 미화해드리려고 했더니.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게스트 분이신 맨쓰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코멘트가 좀 빠르신데, 네, 좋습니다. 맨쓰리님, 네. 왜 맨쓰리시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회원들 등급을 나눴는데요. 네. 그 중에 맨1, 맨2, 맨3, 맨4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제가 맨3입니다. 맨4까지 있어요? 맨5도 있는데 그 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3가 되게 따기 힘든 등급이에요. 그럼 맨1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중간 정도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등급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단순히 이렇게 숫자로 세그먼트를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활동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초도 이렇게 멘트 날리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영어도 좀 많이 나오실 것 같고 적잖게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좀 해주시고 네. 직업 관련한 프로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요. 저는 지금 지금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동호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감독 역할도 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컴퓨터 그래픽을 또 영상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컴퓨터 그래픽을 3D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컴퓨터 그래픽은 제가 96년도부터 했었고요. 네. 사회소로 나와서 프로로서 일한 거는 98년도부터 해가지고, 3D 컴퓨터 그래픽은 올해로 14년. 연출 감독으로서는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출 감독. 네. 그 얘기만 들어서는 연출 감독 굉장히 대단해 보이긴 PD님이시죠, PD님. 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PD의 한 종류죠. 여러 PD 안에 여러 종류의 PD가 있지만. 뭐, 영화 쪽에 PD도 있고, 광고 쪽에 PD도 있고, 뭐, 방송국 PD도 있고, 저도, 그렇죠. 근데 PD가 프로듀서도 있고, 네. 프로그램 디렉터의 약자기도 하고, 저는 프로그램 디렉터에 가깝습니다. 일단 PD님 포스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프로듀서 업무가 달라요. 업무가. 네, 직함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영화 쪽에서 프로듀서는 제작비를 총괄 관리하고, 네. 광고 쪽 같은 경우는 단편이 아닌 네. 1년 네. 스케줄을 정했을 때 정했던 방향에 대해서 크게 틀어지지 않게. 왜냐면 그때 CF마다는 다 감독이 다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일 진행을 맡아서 일관성을 유지해준 분이 프로듀서고요. 하여튼 프로듀서는 그쪽 광고 쪽의 프로듀서는 기획 쪽의 일이고요. 네. PD 프로그램 디렉터는 제작 쪽의 일이고요. 저는 제작 쪽입니다. 제작. 네. 기획이 아닌 제작.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적인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주 업무는 제작. 네. 기획이랑 제작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하시다가 왜 갑자기 잡수다에 오신 거죠?
게스트분한테 드릴 말씀은 제가 외우셨죠? 14년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 방송 듣기 전에도 참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가 저희 직업이.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잡수다 들으면서 이 정도의 고충이 없는 직업이 없구나. 다 똑같구나. 다 고생하는구나. 다 고생하는구나. 좋은 직업은 아무도 없구나. 좋은 직업군이 아직 많이 안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다들 고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저의 직업을 하려는 사람들 후배들에게 좀 조언이 되고자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수다가 존재하는 이유죠. 네. 고맙습니다. 방송으로만 제 목소리를 들으시다가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셨는데 있는 그대로 느끼신 걸 부탁드려볼까요? 사투리는 쓰시지만 네. 말 톤에서 무게가 좀 느껴졌어요. 네. 제가 사투리를 쓰나요? 엄청 쓰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사투리. 그래가지고 좀 몸도 되게 크시고 키는 크신데 그런 좀 육중함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벗어났네요. 네, 약간 그냥 적당한 몸매에 네.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 네, 예상대로 스마트하시고요. 근데 여태까지 다른 게스트분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시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가벼운 이미지신데? 네. 목소리만 간사한 이미지. 머리만 그러신가 봐요. 머릿속만. 어쨌든 뭐 그닥 칭찬 아닌 것 같고요. 네. 먼저 제가 초대에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하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영상 프로덕션. 이 뭐하는 일입니까? 그냥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고 더 줄여서 그냥 덕션이라고도 불러요. 저희 쪽에서. 덕션이. 덕션이. 사람 이름 같은데 네네네. 덕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회사고요. 영상을 만드는 회사. 네. 프로덕션도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여의도 쪽에 많이 있는 KBS, MBC, SBS의 외주 제작을 담당하는 프로덕션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접하는 영상, 그렇죠. 드라마나 근데 뭐. 네. 마지막에 이제 자막 스크롤 올라갈 때 보면은 제작, 누구는 외주. 제작해가지고 KBS 하면은 KBS 내부에서 제작한 거고요. 네네. 다른 회사 이름이 들어갔으면 그 회사 외주로 나가서 그 회사가 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공중파 프로덕션이 되는 거고요.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CF 프로덕션이 있고요. 광고. 네, 광고만 전담하는. 네, 광고만 전담하는 프로덕션이 있고 그 외의 영상, 뭐 이벤트 영상도 있고요. 네. 그냥 기업 홍보물 영상, 네네. 그리고 또 사내 방송 영상을 만드는 프로덕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 부류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를 안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CF를 만드는 프로덕션에서 홍보 영상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 같은 장르에서 CF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주종목으로 나오면 그렇게 한 3파트 네. 정도로 분류가 된다. 네. 그 중에서 우리 맨쓰리님은 저희는 홍보 영상 프로덕션입니다. 주로 기업 홍보 영상. 네. 그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뭐 이벤트라든가 기업 홍보 영상이라든가 사실 그 기타의 범죄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혼식 웨딩 영상, 네. 돌잔치 웨딩 영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예. 아니면 뭐 나 개인이 그냥 나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한데 나 따로 다큐멘터리 개인적으로. 영상 좀 만들어줘라. 만들어줘라. 이런 걸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만 해당되지만 맨쓰리님이 주로 작업하시는 거는 기업의 홍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주로 많이 다루신다. 네. 우리가 TV로 흔히 접하는 영상들인가요? 아닙니다. 민간인들 보기 힘듭니다.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영상이라든가 홈페이지 내지는 전광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행사장의 프로젝터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재생되는 영상일 수도 있고. 저는 프로덕션 하면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를 많이 봐서 그 비디오 보면 제작사에서 무슨 프로덕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부분 에로물에 많이 나오죠. 네. 그게 친숙하다 보니까 육구 비디오 뭐 그런 단어가 아니 당신이 잡수다스러운 줄 알았네. 네. 알겠네요. 접근 방식이 항상 그쪽이군요. 원래 친숙한 걸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 친숙하죠. 본인이 익숙한 쪽. 잘 알겠고요.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런 제작을 관련하는 일인데 그 안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은 그 회사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은 메인은 연출이고요. 연출이라면 감독, 영상의 총지휘. 감독. 네. 감독이고
가끔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듭니다. 예전에 3D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제작을 하죠. 이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는 홍보 영상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제가 3D를 담당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외주로 내보낼 때도 있고요. 그 3D를 우리 뒤에 했는지 모르겠네. 그 3D가 우리가 이제 안경 쓰고 보는 3D 안경 쓰고 보는 그 3D 그 3D가 아닙니다. 그 3D가 아니고. 네, 그 3D는 아니고요. 9시 뉴스 보면은 빰빠밤 하면서 굿자 들어가고 그런 거를 3D 그래픽이라고 부르죠. 뭐 일기예보 할 때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전문적으로는 2D랑 3D로 이렇게 나뉘죠. 2G랑 3G. 네. 예를 들면요. 대강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2D 그러면 그냥 평면은 네, 포토샵에서 만들면 2D고요. 예. 포토샵에서 뭐 없었던 뭐 입체화 한 게 3D. 그래서 3D는 이제 돌려볼 수 있죠. 예를 포토샵에서 뭐 담배값 앞면을 만들었다. 뒷면 돌린다고 해서 뒷면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렇죠. 3D에서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로 딱 모델링을 만들면 원하는 대로 각도를 돌릴 수가 있고 그럼 카메라 패스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죠.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9시 뉴스가 시작되면서 9시 뉴스 뭐 이렇게 딱 글자가 올라오는데 그게 그 평면으로 그냥 비춰지면 가만히 앞면만 비춰지면 이제 그렇죠, 2D인 거고 이게 막 앞뒤로 빙빙빙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여기 3D의 개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일반 시청자는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딱 명확하게 나뉘는 장르예요. 예를 들면 영화의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방영된 트랜스포머의 로봇. 로봇의 어떤 그런 것들 다 3D. 네, 다 3D입니다. 그 복사기도 보면 3D 복사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런 그 그래픽을 그리면 이게 깎여져서 나와요. 그래요? 쫙줘요. 일반 복사기는 그냥 종이를 넣어서 그냥 단면을 복사를 하잖아요. 3D 복사기는 그래픽으로 쫙 그리면 이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물체가. 병을 이렇게 넣으면. 병을 넣는 게 아니고 석고 같은 게 있어요. 그 석고로 딱 넣으면은 병 모양을 만들어. 칼이 이렇게 쏴줘가지고 실제 모양을 만들어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3D 일도 간간히 하시고 연출도 하시는데 약간 장르가 다르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쩌다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 원래 3D 컴퓨터 그래픽을 하고 싶었던 게 어릴 때 꿈이었어요. 네. 92년도에 참 하고 싶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다행히 그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가족 중에. 당시에? 네, 당시에. 실제로는 90년도쯤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3대밖에 없었어요. 방송국에 2대가 있었고, 그 회사에 1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던 시절이라서 제가 이제 꿈을 접었고, 군대를 갔다가 와서 96년도에 제대를 하니까 대한민국에 컴퓨터 그래픽 학원이 2군데가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이 생겼죠. 네, 그래서 거기서 배우기 시작을 해서 96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게 하다가 이제 좀 꽤 큰 회사로 98년도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꽤 큰 회사에서.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죠. 네,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에서. 거기서 일을 한 4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큰 회사에 있으면은 큰 그림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저도 욕심이 있었고, 큰 일을 하다 보니까는, 크다는 게 이제, 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은, 다른 욕심도 생기는 거죠. 촬영도 좀 하고 싶고, 연출 일도 하고 싶고, 기획 일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프로덕션에 가서 감독을 하게 됐는데, CG를 저는 할 줄 아는데, 그 당시만 했어도 이미 6년을 넘게 한 실력이었는데, 이걸 외주를 내보내기가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또 외주에다가 견적을 내보면은 너무 전체 제작비에 비해서 비싸고, 저희가 내보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저는 퀄리티는 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제가 연출도 하면서 CG를 했던 경우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2가지를 다 하게 됐고요. 그러면 뭐 연출도 연출이지만 3D 그 제작하는 일에도 상당히 정통하시다, 그죠? 오래 했죠. 정통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프로세스 얘기도 좀 이어서 해주시죠. 그러면은 영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로덕션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랑 상으로는 또 다른 3개로 나누게 돼요.
기획 업무를 주로 이제 광고 대행사라는 데서 하게 되는 건데요. 대행사에서 하는 기획사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프리프로덕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광고주가 광고 기획사나 대행사에 네. 오다를 주게 되면 네. 제일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 네. 프리프로덕션. 예, 죄송합니다. 광고를 치자면은 새로운 음료수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처음 런칭되는 음료수예요. 네. 맛은 콜라 맛이에요. 네. 목표 간단하죠. 코카콜라 이기게 해줘.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광고와 홍보를 진행하면은 될지 광고 대행사에서 최소 1년의 스케줄을 딱 정합니다. 지명 광고 이런 스타일. 필름 이런 스타일. TV 광고 뭐 네, 이렇게. TV 광고 이런 라디오 스타일. 광고 이런 거.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죠. 잡스다에도 광고 좀 주고. 네.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말이 딱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가 기획하는 네. 거를 페이퍼워크로 다 끝나요. 그때는. 네. 물론 시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단계를 프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러고 자 광고주가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작 단계에 들어가야겠죠. 자 광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 콘티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좀 더 디벨롭된 더 디테일한 콘티를 작성을 하고 물론 그것도 기획 단계고요. 그거를 제작을 하게 되죠. 그 기획과 실제 촬영하는 데까지는 프로덕션의 단계예요. 프리프로덕션. 그냥 프로덕션 그냥 단계. 프로덕션. 네. 아. 그거를 프로덕션에서 맡아 진행을 하고 네, 네. 그럼 촬영본을 가지고 이걸 편집실에 넘겨요. 편집실이라는 데서 넘기면은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고 색 보정을 하고 합성이 필요한 건 합성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또 거기서 발주가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다 합성돼서 완판이 30초짜리가 나오면은 여기에 성우가 더빙을 하고 오디오를 입히고 효과음을 집어넣고 요 단계를 전부 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불러요. 그게 요 세 단계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리프로덕션. 네. 기획하는 단계. 네. 그리고 실제로 제작하는 프로덕션 단계. 네. 그 다음에 뭐 각종 편집이나 마무리, 옷을 입히는 네. 작업을 포스트 프로덕션. 네. 이렇게 나눈다. 네. 정말 난생 처음 듣는 얘기. 난생 처음 듣는 얘기. 정말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해가 근데 이 세 개의 파트를 다 아우르는 회사들도 있어요. 다 아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획과 제작만 할 수도 있고 그 프로덕션 단계와 포스트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경계는 애매한데 이게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뉩니다. 자, 근데 맨스리님의 회사는 세 가지를 다 하는 장르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 일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트 프로덕션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다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포스트 프로덕션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정말 그렇군요. 흔히. 아는 분이 이거는 적어도 프로덕션부터. 네. 그렇군요. 돈 되나요? 뜬금없나요? 돈이요? 돈 되나요? 돈이 네, 돈 됩니다. 근데 잘하면 됩니다. 되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좀 멋있을 것 같고, 네. 되게 이제 창작성이 높은 직업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창작성이 좀 높다.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창작이라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해요. 그러면요? 왜냐면은, 창작이라고 말하기 뭐한 게 워낙 광고로 봤을 때 네. 광고도 이미 역사가 30년이 넘었고요. 대한민국만 봐도 네. 유사한 광고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이 지명 광고가 됐든 그거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크리에이티브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흔히들은 크리에이티브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럼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재구성? 재구성? 뭐라고 하셨죠? 영어 크리에이티브. 네.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에 가까운 재구성이다. 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새로운 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거에서 변형되거나 다른 형태가 다른 것이 접목돼서 새로운 게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에 없던 게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게 접목된다는 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새로운 뭐 미디어가 접목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겠네요. 그럼. 네. 녹음 당시 약간의 마이크 문제로 20분에서 50분 사이 구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좀 잡수다, 대략 일은 알겠고요. 본론적으로 잡수다스럽게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준비한 티 난다. 너무 그래? 되게 준비한 티 난다, 타이밍이. 일단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 그 취업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프로덕션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을 하고 싶다. 취업은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가능하면 전공자이면 좋습니다. 뭐 영상학과 이런 쪽이 네. 유리하겠네요. 영상학과. 전공이 아니면은 취업이 거의 어렵나요? 아니, 저희 연출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공이 그런 쪽인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요? 저희 나이 때에서는 그런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맨스리님께. 철학과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사한 게 전 시각장애과를 나왔어요. 뭔가요? 시각 디자인. 예. 어차피 디자인 쪽이니까. 그래서 연관이 약간 좀 유사는 했는데,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디자인과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컴퓨터 그래픽 학과가 별도로 있고, 그 외로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아카데미 요즘 잘 돼 있습니다. 아카데미. 각 방송국마다 방송 아카데미. 나이 제한 같은 거는 특별하게 없죠. 없습니다. 없지만 너무 나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신입 못 뽑잖아요. 절대 못. 저 아직 어린데. 일도 못 하실 것 같고. 말은 많고. 말만 많아, 말만. 맞아요.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근데 꼭 필요한 스펙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이것만큼은 갖춰야 된다. 성실이죠. 근데 성실이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요. 100% 보입니다. 뭐 기술적인 스킬. 아니요, 스킬은 절대 보지 않고요. 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네, 얘가. 변한, 뭐 3D 같은 경우는, 이 3D 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는데, 저도 14년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근면 성실하면 잘 나옵니다. 네. 그 연관이. 네. 성실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웃풋이 잘 나오게 돼요. 여기 무슨, 집 짓는 것 같아요. 초기부터 잘 다져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최종 아웃풋 좋게 나와요. 맨스리님 같은 게 한 번 딱 보면, 아예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저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다 할 겁니다. 관련 일을 진정성이 보이는 거지, 진정성. 포트폴리오에서. 전문가들이시니까. 얘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지. 면접 때서도 대충 감은 오죠. 네. 근데 저도 사람을 좀 많이 한때 뽑아봤지만, 저 에어컨 아세요? 낙검수에 나오는 에어컨? 이건가요? 그 에어컨이에요. 이게 물이 역류해서 그런 거죠? 제가 스카우트 했어요. 떼오셨구나. 네. 저도 사람을 많이 뽑아보지만, 사실 뽑을 때는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곤 하긴 한데, 막상 또 일해보면,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력서에 너무 많은 회사를 옮긴 분은 뽑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좁죠? 업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범위를 어떻게 보냐겠죠? 근데 지금 맨스리님이 하시는 기업 홍보 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한 식 할 때 동영상 찍잖아요. 이제 스튜디오 사람들이 나와서 하든가. 그런 것도 프로덕션 일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럼 이런 거겠네요. 건설사로 얘기하면 1군 건설사들이 있고, 또 2군 건설사들이 있고, 지역에 잘 자란 건설업체들도 있고, 정말 작은 주택 짓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범주를 나눠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나누자고 하면. 그 중에서 1군 건설사. 맨스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하러 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직까지 듣기에는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서. 좋은 것만 뒤로 가서. 그럼 그렇게 취업을 해서,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나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할 것 같아요. 안에도. 연출로 치면요. 일단 들어오면 조감독 일부터 하자. 조감독이요? 네. 신입인데? 신입이니까 조감독 하는 거예요. 신입이니까 조감독. 네, 짬밥 있으면 감독하겠죠. 네. 연출부, 영상부 이런 파트가 다 나눠져 있는데 촬영 팀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덕션도 있고요. 촬영 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촬영 팀만 있다고 해서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고요. 편집만 한다고 해서 프로덕션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연출이 되죠. 연출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감독이잖아요, 감독. 네, 감독입니다. 총괄 지휘하는 거. 네. 그렇죠. 연출. 뭐 촬영장에서는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게 사실 조감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잡수다 방송에서는 제가 연출력 아닌가요? 아직 제가 감독 아닌가요? 그렇죠. 척척 박사님을 못 만나서. 네. 척척 박사님은 이제 편집 이런 데 관여 안 하시거든요. 제가 PD라고 해도 될까요? 네.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조연출하고 연출의 차이는 뭡니까? 짬밥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는 역할. 일이 다른데요. 네. 이게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바빠서이기도 하고, 기도 한데, 뭐, 만약에 새로운 오더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어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홍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면은 자료 조사를 해야겠죠. 네. 저희는 여러 기업을 다루다 보니까는 네. 부동산 컨설팅이 어떤 일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기초 작업을, 로우 데이터 취합하는 것도 그 친구가 하는데, 또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놓을 수는 없거든요. 빠진 것도 있는지 코치해 주는 거고. 네. 조연출은 몸으로 뛰는 거고. 그렇다 보시고, 그것도 그때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작가예요.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도 같이 하고요. 작가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게 다 똑같군요. 드라마 제작하는 프로덕션이나. 네. 그러니까 일의 구성이나 하는 일은 크게 틀이 다르지 않은데 어떤 걸 메인으로 하느냐 네, 이런 네. 차이군요. 저도 얼마 전에 MBC 작가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MBC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오! 공중파 출신이에요. 오, 뭘로, 프로그램 성향이 중요합니다. 네, 뭐 있습니다. 2580? 이래! 아무나 다 떠드는 세상. 그렇지. 하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걸 봤나 2580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돼. 진짜, 나오신 거 아니야? 경제 관련 방송에 얼마 전에 맞아요. 출연한 적이 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군요. 작가가 연락 와서 제가 그쪽 전문가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 작가가 그 얘기를 토대로 이제 구성을 짜고.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하죠. 네, 전화 인터뷰를 하고. 네. 한 시간 반 했나? 엄청 오래 했는 것 같아요.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제 찍으러 나온 PD, 현장에 있는 PD, 촬영 담당하는 네. PD가 있었고,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 계셨고,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인데, 맨쓰리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있으신 거예요. 작가분도 있고. 촬영팀은 없습니다. 촬영팀은 없고. 대부분의 많은 프로덕션들이 촬영팀은 다 외주를 쓰고요. 촬영만 전문으로 하는 그럼 또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사동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여의도에도 많고요. 작가 대본을 이렇게 넘겨주면, 이쪽에서 기획을 해서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내용에 맞춰서. 같이 한번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촬영장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그럼 뭘 찍어야 될지. 그럼 필요한 장비가 뭐일지. 겐토가 나오죠. 겐토, 좋은 말이네요. 가이드. 네네네. 우리말로 통밥! 뭐 이런 표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취업해가지고요. 딱, 조연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월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처음에? 100만원 초반? 그거는 메이저든 아니든. 맨쓰리님 계열의 1군 정도가?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주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몇 년 가죠? 능력에 따라 다른데요. 못해도 아무리 짧아도 2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사회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갓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하죠. 네. 물론 다른 데서 조감독을 하다 오신 분은 그 기간은 짧아지겠지만. 그럼 그 경력을 쳐주나요? 조감독 기간이요? 네. 네, 쳐줍니다. 당연히 쳐줘야죠.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쳐줘야겠죠. 필드의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잡수사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게 현업에 딱 뛰어들었을 때 도움이 많이 당연히 되겠죠?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실무다. 근데 요즘 학과, 제가 다닐 때는 이런 학과가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맨쓰리님 기준으로. 20세기 때. 없었습니다. 20세기고. 20세기 세대시잖아요. 제가 또 강의도 나가봤는데,
은근슬쩍 깔때기 안 되시는데. 아니, 했던 거는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아니, 그 얘기가 이따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칫해서 그냥 넘어갈 뻔했어. 자칫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업적이기 때문에. 물론 뭐 가끔가다 이론적인 지식이 돈 조금은 되겠지만 공부를 잘했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실무 들어와서 열심히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크게 뭐 신입 뽑을 때 학업 성적을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역시 진정성을 많이 보겠네요. 네네. 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새로 평가가 시작돼요. 네. 뭐 대졸 이런 거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본인 연봉을 이제 그게 뭐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연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능력에 따라서 아까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기본급이 있고 건마다 감독도 회사 사장님이 감독도 건마다 몇 %씩 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연봉제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라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한 2, 3년 지나가지고요. 네. 조금 짬밥이 쌓여갑니다. 네. 그러면 연봉이 팍팍 오르나요? 오르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네, 오릅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그래 봤자 네. 친구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보다 못할 겁니다. 아, 그거는 그렇겠죠. 당연하죠. 대기업이 아니니까, 프로덕션 회사들은. 네. PD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출자가 되더라도. PD 기준. 저 역시 제 친구들보다 자우뚱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연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되게 연봉이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한 중소기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크게 차이 없겠다, 그죠? 거기다가 가끔 이제 좀 큰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거나 하면은 인티가 좀 나올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네네. 대박이 나면은 쫙 돈을 벌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다 사람이 뛰는 거라서, 네. 일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시간을 투자, 그렇죠. 몸을 직접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두 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빵꾸가 나요. 어디선가 빵꾸가 나요. 맞아요. 그런 서비스업이시잖아요, 어차피. 영상 서비스. 영상 서비스업이죠. 근데 저도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저도 뭐 같은 입장이거든요. 아무리 뭐 내 서비스가 좋다고 한들,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일부분한테만 내가 나한테 제한된 시간 속에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뭐 제가 몸값이 올라간다 해서 10억대 그런 거 아니죠. 그게 그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뭔가 오더를 땄을 때 그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계약이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업에 따라서 계약이 틀려지는 두 가지 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센 금액은 아니고요. 작은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센 금액이라 그래가지고 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은 예산인데도 굉장히 오래 가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 나가는 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모델을 쓰지 않고 어떤 영상 편집이나 뭐 이제 그래픽 이런 것만 가지고 의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제작 비용이 얼마 들 걸까요? 서울 도시를 다 만들어야 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서울 도시를 다 만든다. CG로 다 만든다면.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 이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죠. 저희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면 되나요? 답변 못 드립니다. 그럼 이제 미팅에서 어떤 컨셉이다. 그 컨셉이 조금 그려지면 그 컨셉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다, 비용 얼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맨스르님이 이제 하신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비쌌던 2억이었죠. 2억. 작업 기간은요? 이게 4개월 정도. 4개월. 대기업보다였습니까? 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잘 나가는 회사의 홍보를 맡았어요. 네. 홍보를 누가 맡을까요? 저희 회사가 있어요. 홍보를? 네. 그걸로 저희는 끝났어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네요. 네,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나의 판은 이 정도다. 네. 감히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간 광고를 내가 누가 내가 했어? 바로 타고 들어가니까. 한 방에 나오죠. 누가 했어? 그래서 이런 건 홍보가 필요 없네.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나 저기 강남의 아셈타워. 그거 내가 지은 거야. 뭐 이런 거죠. 이 정도의 와꾸가 쓰는 거죠.
아니, 그럼 반대로, 제일 돈이 안 됐던 거. 이거 하나만 하였다. 300만 원짜리 CG가 있었는데요. 네. 300만 원이요? 중소기업. 월급도 안 되는데? 정말 싼 거죠. 근데 물론 주는 돈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투여되는 시간과 금액 보면 아니거든요. 그게 거였어요. 공공기관. 이것도 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건들면 안 되는 게 많네요. 공공기관이 관공서가 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 결제라서 좋기는 한데요. 네. 아주 피곤하고 나중에 어디 보여주기 창피해요. 아, 그래서 일군들은 관공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할 시간에 거 하나 더 하는 게 나아요. 어마어마하잖아. 3일전자. 3일전자 300과. S전자, 3일전자. 진짜 그쪽 일도 되게 진짜 어떻게 오다를 잘 받고 좋은 오다 있으면 되게 돈도 되면서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오다조차 어려운 정말 오다 어떤 오다를 따느냐에 따라. 돈도 안 되고 정말 완전 쓰리다. 3D예요. 정말 누구 혹자는 디지털 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디지털로 가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주의 담당자를 잘못 만나는 경우 아주 피곤하죠. 그거는 모든 비즈니스에 그렇죠. 오다를 뿌리는 사람을 진상 같은 사람 만나면 돈 벌어도 하기 싫죠. 네. 가불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광고주가 어떤 건을 넘길 때 담당자는 그 광고주의 회사에 어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장이든 대리든 누군가가 그분이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절대 좋은 퀄리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자 이번 건에 대해서 서쪽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어요. 네. 그럼 저희는 그거를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논리가 있어요. 네. 지금 경쟁사들은 이렇고 네. 지금 예산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담당자를 설득을 했다라면은 그 설득이 된 분이 똑같은 논리.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윗선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든 거죠. 그분은 프로가 아니니까. 그럴 때 저희를 부르죠. 대신 설명을 해다오. 근데 사실 조직에서는 아무리 어떤 수순을 밟더라도 맨 마지막에 사장이 봐서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어딜 가나 맞습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논리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논리가 중요해요. 저희들이 왜 이런 초이스를 반박할 수 없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다오. 뭐 요 정도의 절충해서 끝나는 경우가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 그 전반적인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는 없습니다. 하루 일과로는 불가능하고요. 일주, 달, 연으로. 그러면은 결국 일과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과정에 따라서 업무가 딱 그날 정해지는 거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료 준비 차원에서. 기획. 진짜 일이 없어요.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놀아야 되니까. 하게 하면 프로젝트 중간 사이사이 공백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저희가 뭐 당장 영업을 다닌다고 해서 일이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뭐 하세요? 같이 농땡이까지 안 나? 경우는 야동봅니까? 여직원이 있어서요. 그런 함정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해요. 그래픽에 관련된 신기술 연구. 이거를 제가 할 수는 없어도 요즘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 정도. 알아야 뭐 오다를 주든 딴 데 뿌리든 하니까 그죠. 요거 다음에 적용하면 재밌기 때문에 북마크 잡아 넣는다거나 다운받아 넣는다거나. 요것도 살짝 깔때기.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가? 간간히. 나한테 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요. 근데 놀면은 하루가 그냥 허탕하게 간 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저랑 비슷하시니. 저도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서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하지 않고는 잘 하루를 못 보내는 거죠. 좀 그런. 제가 가끔은 작정하고 일을 손을 놓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오후는 아무것도 안 한다. 커피숍 가서 그냥 있어야지. 뭐 생각이나 좀 해보고. 커피숍 가자마자 책 노트 펴놓고 무지하게 또 뭔가 기획을 합니다. 스스로 굉장히 피곤한 거죠. 맞아요. 이 성격 참 타고나는 성격이라. 저하고는
두 분이 잘 안 맞네. 야동보 씨. 알아요. 얼굴에 쓰였어. 어떻게 요즘 뭐, 손목은 좀 괜찮아요? 붕대 플러스 얼마 전에. 네, 축하드려요. 네. 그거 방송에 들어갔었죠? 네. 저 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꼭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싱글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오랜 기간. 싱글이 아니면 손목 쓸 일이 없나요? 아유, 그렇죠. 뭐, 싱글만 손목 쓰네.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 싱글이 아니어도 손목 쓸 일은. 쓰죠.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싱글로 오래 살아서. 그냥 하루 일과는 뭐 특정 지을 수는 없다, 그죠?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뭐, 이 기획 업무 시작되면 기획 일만 계속 한동안 하는 거고, 네. 편집 들어가면 편집 일만 하는 거고, 뭐 촬영 들어가면 거기 가서 또 뭐 봐야 돼, 살아야죠. 어쨌든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된다. 알겠습니다. 저게 좀 궁금한데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좀 돈이 되는 영상, 견적되는 영상은 몇몇 기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프로덕션은 많지 않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미리 좀 주신 게 있는데, 뭐 어떤 의미죠? 이게? 프로덕션마다 해보면은,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감독의 성향이기도 해요. 네. CF 같은 경우는 SF 스타일을 잘하는 감독이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이유로 방향이 잡혀지면은 그 감독을 찾게 되죠. 내지는 그런 프로덕션을 찾게 되죠. 네. 왜냐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포트폴리오로 해서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5대 대기업에서 나오는 영상을 중요한 영상이라면 누구에게 맡길지. 아까 말씀드려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몇 개 프로덕션. 그럼 이 중에서 스타일, 납기가 빠르고 견적이 맞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대기업에서 뿌려지는 오다는 받는 업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틀 안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짓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2군, 3군에서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에는 꼭 코스코코 해야겠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에 탄탄한 또 서로 간 인맥도 있는 거고, 이것도. 스펙이랑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기존에 해왔던 전적이. 2군이 그걸 1군으로 치고 올라가려 하면은 자기가 했던 포트폴리오가 1군에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점점 생겨야 되는데, 2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다가 오지 않는 거고, 그런 전적을 쌓아가기도 쉽지 않은 거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사실 영상을 잘 만드는 거 방법은 견적이 세면 됩니다. 네. 영화도 그렇죠. 300억짜리 영화랑 똑같은 SF라고 친다면 300억짜리 재미랑 20억짜리 재미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받은 오더 가격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 이 금액에도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난 이 견적에 이만큼 좋은 퀄리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죠? 잠시 국내 CF와 해외 CF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외국 CF들 보면 되게 기발하더라고요, 보면. 정말 기발하고, 에이, 그렇지 않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CF라고 보는 거는 기발한 것들만 사람들이 모아서. 거기도 기발한 거 아닌가? 거기에는 왜 국내 광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역시. 그렇게 예리하시네요. 질문을 던지시니까. 예리하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광고는 정말 잘 만들었어. 라고 느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노키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일이 있었어요. 네. 노키아 카피가 커넥팅 피플이에요. 네. 유튜브에서 커넥팅 피플이라는 키워드로 찾다가 광고 제목이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예요.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 자, 해석해 주시죠.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아주 대정령. 네. 제가 토익이 900점이 넘어요. 그걸 영상을 딱 유식하십니다. 봤는데 아시아인들이 나와요. 네. 동양인들이 나오는데 어떤 남자랑 여자랑 해변가를 걷고 있어요. 네. 둘이 나란히 걷는데 한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네. 그 카메라가 남자 뒤에서 뒤에 뒷모습인데 남자가 같이 걷고 있어요. 네. 카메라가 싹 돌아왔는데 여자가 사라졌어요. 네. 남자는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핸드폰을 뭘 해요. 네. 그리고 둘이 가는 뒷모습이 나는데 여자는 없고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은 계속 생기고 네. 있어요. 사람만 없어요. 귀신인가? 다른 씬인데 회의장인데 어떤 여자가 핸드폰을 갖고 뭘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네. 근데 옆에 머그잔이 공중에 둥둥 떠 있고 의자가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길거리인데 어떤 남자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옆에
기타가 둥둥 떠 있어요. 기타 2대가. 길거리에 한 여학생이 핸드폰으로 또 뭘 누르는데 옆에 우산과 가방이 옆에 둥둥 떠 있어요. 이 여학생은 두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있고 차 안인데 어떤 여자애가 핸드폰으로 또 뭘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차가 운전이 되면서 가고 있어요. 집에서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막 하는데 핸드폰 너머로 크레파스가 혼자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핸드폰 보다가 크레파스를 딱 보더니만 가만히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가 싹 돌아오는 순간 핸드폰을 딱 끄는데 애가 나타나서 고개를 탁 돌리면서 웃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악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핸드폰을 끄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회의장에서 내가 핸드폰 누르니까는 상대방이 보이고 핸드폰 내려오는 순간 같이 노래 부르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야. 핸드폰을 꺼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옆에 엄마가 비 오는 날 가방과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이야, 희발한데요? 이게 광고가 계속 나오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아까 그 바닷가 씬이 또 나와요. 남자가 핸드폰을 놓고 딱 가는데 여자애가 딱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둘이 만나면서 태국어로 뭐라가 나와요. 그리고 자막이 디텍이라고 딱 떠요. 디텍? 디텍? DATC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뭐하는 회사인가 찾아봤어요. 네. 태국의 텔레콤 회사예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핸드폰을 끄래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광고라 생각합니다. 맞네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핸드폰 시장의 변화를 봤을 땐 절대 나올 수 없는 광고네요. 정말 물론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저 지금 맨스님 광고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사실 좀 전율이 돋았습니다. 전율이 돋았고 그 광고 내용이 저 가슴 깊이 완전 후벼 파는 내용이에요. 저 근래 한 2년 반 동안 너무 와닿는데?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다른 편에서 또 잡수다 다른 편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단 저부터 너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에 빠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도 집사람하고 둘이 소파 앉아서도 각자. 네. 전에는 물론 TV 보면서 많이 뺏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TV 보면서 또는 핸드폰 하면서 심지어 애들이 있는데 노는데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이쁜 애들이 내 앞에서 뛰어노는데 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애들하고 놀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광고가 정말 너무 막 얘기 듣는데 전율이 와요. 우리 안 회장님 정말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눈가에 눈물 촉촉하세요 지금. 눈물 촉촉하세요 지금. 네, 진짜 좋은 광고네요. 마치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기업 광고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광고네요. 큰일 나겠네요. 네, 담당 잘리겠네요. 라는 게. 에어컨도 감동받았네 지금. 쟤를 어렵게 섭외를 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 나 꼼수에 돌려줘야 되겠는데? 아니 감동받았어.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는 뭐 광고덕을 많이 봤을까요? 매출로?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그게 얼마만큼 매출로 이어졌냐. 잡수다에서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잡수다 광고 영상 한번 의뢰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잡수다 홍보 영상. 돈 없고요. 돈 없어요. 상당히 웬스리님 상당히 휴머니즘적이신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하고 주로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대기업하고만 거래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점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흔히 홍보 영상 같이 딱 스케줄이 정해져가지고, 입찰의 형식을 띄어서 몇 개 프로덕션이 뭐 공개 PT를 해가지고, 경쟁 PT를 해서 진행되는 경우 미리 예산이 딱 책정이 돼 있죠. 요번에는 1억. 예를 들면 뭐 어떤 광고인데 코카콜라 광고다. 그러면 이제 몇몇 업체들이 참가해서 PT에서 입찰하는. 그러면은 선정이 되면은 한 업체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쓰죠. 언제까지 제작을 하고 어떻게 최종 산출물은 뭐뭐뭐. 그렇겠죠. 이렇게 당연히. 딱 되는데 그 외의 영상들. 그 외의 영상들을 하시면은요. 뭐 1년의 스케줄을 보자면은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장님 회가 파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건 연중 행사니까 늘 있는 거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어떤 경쟁사에서 뭐 무슨 관계상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를 내보내야겠어요. 이 임직원을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그러면은 책정되지 않은 예산에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 내지는 위에 높은 분이 요번에 무슨 행사를 진행해라. 근데 진행하는 분들이 여기에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총 행사 전체가 뭐 3억이다 쳤을 때 거기서 그러면은 요 정도는 영상에 배분을 하자.
그래서 영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견적이 없이 예산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초기에 저희한테 예산을 견적서를 받기는 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견적서랑 계약서를 일이 다 끝나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하게는 작년에 했던 영상을 올해 도장을 찍어서 보내다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는 거를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단발성, 이벤트성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TV에서 광고 접하는 이런 영상들이 아니라. 네. 이벤트성인 영상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안 믿겨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하고 거래하시는데. 결제가 되면 다행이긴 하고요. 계약서 없이. 근데 계약서가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벤트성이다 보면은 이게 몇 분짜리를 만들지, 내용을 뭘 담을지 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하면서 결정되는 것. 진행하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 행사장도 이거를 불꽃놀이를 쓸 건지, 프로젝터를 몇 개 쓸 건지, 그것을 서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는 뭐 이벤트 회사에서 100만 원을 더 가져가면 저희는 100만 원이 들 가져가요. 이런 구조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러다 보니까는 견적도정이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있으니까 좀 어이없는 경우인데 예전에 모 기업과를 저희가 3면 영상이라는 걸 했었어요. 3면 영상. 3면 영상. PDP 3장을 나란히 놓고 돌리는 영상인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좀 쉬워졌어요. 근데 그때 한 6년 전쯤이었는데 6, 7년 전쯤이었는데 그때는 DVD를 3장을 놓고 세대 플레이어를 동시에 돌리는데 중간에 새로운 다른 장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싱크를 맞춰줘서 마치 한 화면인 것처럼 돌려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3면 영상이라는 거는 모니터가 삼각 구도로 이렇게 3면에 배치돼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TV 3개를 가로든 세로든 나란히 놓죠. 쭉 이렇게 연결해놓고 각각의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하나의 영상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백남준 씨 비디오 같은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 예전에 콘텐츠들을 보면은 모니터가 각기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3면 영상은 3면 영상이 또 이유를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한 화면처럼 넓은 들판이 순간 나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싱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그 전시장에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였는데 늘 그런데 이제 결제를 해줄 때가 되면은 전혀 모르던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광고를 진행하던 담당자가 아닌. 영상을 제작했던 담당자가 아닌 다른 분이 등장을 해서 요번에 요거 일 하셨죠? 결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성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성의. 성의.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성의를 말씀하시냐?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네?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결제해 줄 테니까 맛있는 떡 좀 사달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거기는 그쪽 계열사는 그런 데는 아니고. 그렇지 않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까요? 그걸 해석하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인사해달라는 거겠죠? 결제를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장 번호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몇백이 날라갔어요. 근데 그 큰 회사가 깎아줬다는 말씀이세요? 깎아줬는데 그렇게 큰 회사들에서는 몇백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한테는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직원들이 급여를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월세를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는 좀 용납하기 힘든데 받으려면 또 어쩔 수는 없어요. 계속 오다를 받으려고 하면.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단건으로 끝났죠. 계속 나올 줄 알고 깎아줬는데. 법정 소송이라도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이런 영상 제작은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시구나. 좀 의외네요. 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주로 담당하시는 게 TV에 나오는 이런 광고 영상보다는 그런 이벤트 단발성 기업 홍보 영상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으시겠다. 계약서 없이. 많죠. 그거는 이제 맨스리님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에 있는 프로덕션 회사들 대부분 겪고 있는 고충이겠네요. 그래가지고 광공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프로덕션들이 있어요. 광공서?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거기는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거든요. 계약서 쓰고 정해진 날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기는 또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완벽하게 지켜주시거든요. 늘 현금 결제고. 근데 대기업은 어음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구두상으로 현금 결제 꼭 해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제3자가 전화해서 저희는 어음입니다. 어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어음을 밖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음이 왜 안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음이 왜 안 좋습니까? 어음은 일반인도 모릅니다. 받아보니까 A라는 업체에서 저희가 어음을 받기로 했어요.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그러면 이거를 A는 돈이 없으니까 제3의 가라는 은행에서 그 1,000만 원을 대신 빌려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선 이자를 뗍니다. 몇 %의 선 이자를 떼고. 네네. 근데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먼저 받았던 그 돈을 다시 가라는 은행에다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A라는 회사의 사장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원래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망가지거나 은행이 제대로 결제를 안 해주면 그 돈을 받았던 을사, 갑사가 아닌 을사, 그 사람이 다시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또 정해져 있고 3개월, 길게는 6개월도 가고 그러면 6개월 후에 현금이 된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평소에 살면서 어음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어음의 구조나 어음이 뭐가 어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음이 안 좋은 거란 것만 알지.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그렇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금융 관련된 저희 매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이제 어음이라도 받겠느냐 이러면은 받아야죠. 받아야죠.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야죠. 대부분. 그 어음 할인을 하죠. 근데 되게 참 제가 잊지 못하는 이제 관련된 클라이언트인데요. 광고주인데 모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산이 1억이다 치면은 1억 언더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언더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해서 그거보다 더 센 견적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 홍보 이사님께서 억셉을 해주셨어요. 일리 있다. 그래서 더 오바된 금액으로 해주셨는데 계약서도 명쾌하게 써주셨고 근데 어음을 받았어요. 미안한데 우리는 어음이야.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자 어음을 당장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촬영을 들어가고 하려면 어음을 할인해야 되거든요. 스태프들도 돈도 주고 은행을 갔는데 어이없는 할인율이었어요. 수천만 원을 받는데 10,000몇천 원인가 내고 끝났어요. 어음을 주시면서 그 회사 이사님, 홍보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회사 어음은 현금 같은 어음이야. 괜찮다고. 너무 신용도가 좋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경험해보고 와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 일을 했던 다른 분을 찾아가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이 회사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홍보 브로셔를 만드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도 옛날에 젊을 때 그 회사 일을 했었대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 일을 해보니 이만한 회사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런 회사를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그분들이 40이 넘도록 그런 회사를 찾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그 회사가 다른 대기업에 인수가 됐고 지금은 인수가 될 때 그 홍보회사님이 지방에 있는 회사예요. 모두가 아는 유명한 회사 브랜드인데 홍보회사님이 협력업체들은 다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오셔가지고 임직원분들을 다 찾아오셨어요. 일일이 회사로. 그래서 악수 다 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울 뻔했어요. 그날. 멋있는 사람이네. 그분은 또 지금은 또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로 임원으로 가셨다고 얘기 들었고요. 멋있는 경영자네. 오늘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은 정 반대네요. 언제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죠. 무슨 인터뷰요? 직원들 인터뷰 한번.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네.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직원들 인터뷰해서 설문조사해서. 다 삐처리죠, 뭐. 다 삐처리죠. 큰일 납니다. 저 매장 당할 줄. 번외로. 안 회장님 실체에 대해서. 네. 대기업 일을 하다 보니까 단계 프로세스가 쭉 정리가 되거든요. 광고주가 발주를 내고 중간에 대행사에서 거쳐가고 프로덕션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편집실로 갈 경우도 있고 편집실을 거쳐서 또 CG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5단계 정도가 되죠. 결제받는데 오늘 입금됐다고 오늘 입금해주는 경우 흔치 않죠. 까먹을 수도 있고 바빠서 딜레이가 됐을 거고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먼저 쓸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밀려버리면은 정말 4번, 5번 정도 가면은 큰 돈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포스트에서 몇몇 메이저 포스트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보이콧. 나 못하겠다. 네. 몇몇 기업들의 일은 우리는 하진 않겠다. 결과는 담합해서. 담합이라는 표현은 합심해서. 이길 줄 알았겠죠. 그럼 너희 하지 마. 그때 애들 문 닫았습니다. 물론 그 외로 부가이익을 또 얻은 경쟁사들은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단적으로 얼마나 힘든 장르라는 증거도 되고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작년쯤부터 다시
또 몇몇 CG 회사랑 포스트 쪽에서 편집실에서 또 뭉쳤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책자까지 발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프로덕션에도 나눠줬고 대행사에도 나눠주고 이게 광고주까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자는 내용이 뭔데요?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은 원래 해야 될 일 외로 네. 번외로 시키는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다 보니까는 네네네. 저희 영역을 벗어난 케이스들의 일을 저희보다 더 잘 아니까는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새로운 요 영상을 하는데 신기술의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건 너희들이 잘하니까는 너희들은 제안을 해봐. 그럼 사실은 오더를 받아서 맡았던 일만 하는 건데 왜 플러스로 일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고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는 직원들은 퇴근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또 수정이 또 제일 커요. 콘텐츠 제작하는데 뭐 편집을 3일 했다. 그러면 통상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수정으로 잡아주는데 수정이 무한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A를 만들었는데 A-1을 만들어보고 요것도 아니네. A-3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스트는 정말 힘들거든요. 한두 번은 이해하겠다. 근데 숫자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겠다. 나는 너네가 기획한 대로 만들었는데 네. 너네가 자꾸 수정을 요청하는 거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오버페이를 받겠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일을 했었고 근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까봐 이거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있을 때 그 회사들은 없어졌고요.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됐죠. 너희들 안 하면은 우린 다른 데 주면 돼. 하지 마.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 어떤 책자를 만들었다. 그 책자를 만든 의도는 일종의 그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정당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건데 이게 예전처럼 과거 십몇 년 전처럼 다시 이제 오다를 주는 갑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자기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고 그런 의미시네요. 그럴 확률이 저는 꽤 높다고 보고요. 현재 또 최근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듣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쟁사들 또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좀 그 포스트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거기 내용에 좀 잘못된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표현을 썼느냐라는 이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행사나 감독이나 편집실에 와 있을 때 주차비 내주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 밥 사주지 않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얘기 썼겠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편집실 비용 하루 300만 원, 하루 5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잠을 자고 나오든 편집을 하든 데이당 페이는 받거든요. 근데 사실 주차료, 밥값 인클루드 됐던 겁니다. 포함돼 있었어요. 왜 포함이 됐냐? 경쟁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는 우리는 옆집 호스트보다 더 좋은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다 보니까 밥을 사줬어요. 팝콘은 시간 되면 팝콘을 줬고 생과일 수주를 갈아줬고요. 심하게는 안마기 의자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료 내줬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근데 주차를 내는 누구한테 누구 주차를 내준다는 거죠? 지금 광고주나 오는 손님들. 우리 이제 나는 편집을 하는 업체인데. 나한테 그 오다를 준 관련자들이 와서 상주 또 할 거니까. 주차장이 없는 편집실들은 옆에 공영 주차장이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생겼던 서비스 항목,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는 이거를 빼겠다 하면은 자칫, 대행사에 계신 분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너희가 밥 사줘 놓고 왜 이제 와서 이걸 우리한테 떠넘겨? 그럼 너희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감정이 안 좋아버리면은, 뭐, 지금 했던 분들은, 뭐, 위에 실장급들인 사장님들이,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했지만, 문제는 정말 안 좋게 끝났을 때, 후배들한테 안 좋은 선례를 또 한 번 남기게 되거든요. 지금 후배들이 정말 실장급을 달았을 때, 정말 큰 소리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 10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역시 일반인으로서 그쪽 일을 접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하네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가 워낙 세그먼트가 딱 나뉘는 장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제도 늘 후발 결제도. 그러니까
광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프로덕션, 아까 분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다른 장르하고는 또 달리, 지금 단발성이나 어떤 기업 홍보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이런 프로덕션 계열의 유독 좀 심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계가 여러 번 나뉘다 보니까, 전문화된 장르로 이렇게 분야가 나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러면, 현실적으로라면은, 광고주가 돈을 줄 때, 각계로 동시에 나눠준다면, 포션만큼. 너 지난번에 편집 1,000만 원 했다며, 그럼 1,000만 원 입금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결제가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면 일부는 해결되겠지만,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다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잘 해결돼야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지 말고, 네. 좋게 해결되는 선에서 이렇게, 하긴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으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거는 그쪽, 어필한, 보이콧을 하는 그쪽이 그렇죠. 오히려 손해를 입는 거니까. 아무래도 갑과 을이 승리를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또 그런 일도 있군요. 여기서 영상 프로덕션 편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보다 잡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잉뿌잉.